저 아줌마가 우리 상견례 자리에 왜 있는 거야? 엄마, 저 아줌마라니? 성준 씨 어머님이신데 엄마가 어머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저 아줌마 너희 병원 청소 아줌마잖아. 넌 병원에 있으면서 저 아줌마랑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병원 청소 아줌마라고? 어머님, 제가 전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잖아요? 설마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성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말도 안 해주고 감쪽같이 날 속인 거야? 수정아,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일부러 너한테 숨기려고 한 건 아니야.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더 들어볼 말이 뭐가 있어?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지. 나한테 우리 수정이랑 결혼해서 살 집, 서울에 30평대 자가로 마련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자신 있게 말했잖아. 둘 다 직장이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돈 걱정은 안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결혼하기도 전에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이거 깜빡 속아 결혼했으면 졸지에 사기 결혼할 뻔한 거잖아. 어머님 사기 결혼이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 수정이한테 들어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경기도에 겨우 20평 될까 말까 하다던데. 닦아놓고 자네 어머님이 자네 혼자 키우면서 공부시키고 지금은 병원 청소하면서 한 달 근근히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자네한테 집 사줄 돈이 있냐 말이야, 내 말은. 아휴, 진짜 내가 친구들한테 사위가 서울에 자가 있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쪽팔려 정말. 엄마, 수정이 어머님이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셔서 아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나는 그저 너 일도 바쁜데 괜히 나한테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지.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성준아. 그러길래 애초에 그냥 집에서 계시라니까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세요? 여기 상견례에서 아들이 상대 부모로부터 10분 만에 파혼당해 버린 성수님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성수님 어머님에게 따뜻한 응원과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65세 성수님입니다. 3년 전 제 아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부모로부터 10분 만에 파혼을 당했습니다. 말이 좋아 10분이지 1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가며 수모를 당하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라도 제 곁에 있었다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19, 20살에 만나 한 푼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어리고 가진 것 하나 없었는데 남편은 항상 제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없이 시작했어도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서로 의지해가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어도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느다란 줄 하나의 의지에 아파트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외벽 로프공이었던 남편은 한창인 나이 50에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났습니다. 줄 타는 일을 거의 20년 동안 했던 남편은 그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남편에게 일을 맡기다 보니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까지도 벌었습니다. 둘 다 중졸이었던 저희 부부는 가방끈 짧고 못 배운 것이 평생 한이었기 때문에 자식들 공부만큼은 보란 듯이 시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벌어온 돈 덕분에 두 아이들 부족함 없이 공부시킬 수 있었고 열심히 적금을 부어 아파트 한 채와 6집이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매일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서 이승에 살고 있지만 매일이 저승에 있는 가시밭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제게 하던 말이 있었는데 아이고, 오늘도 옥황상제님 약 좀 올리고 와볼까?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킨답시고 남편이 장난삼아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기겁을 하며 농담으로라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하도 걱정을 하니 남편은 줄타는 일을 20년 딱 채우고 그만두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옥황상제님이 노하시기라도 하셨는지 하늘도 무심하게 20년 되기 단 며칠을 남겨두고 남편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마음 고생한다고 얼굴이 폭삭 늙어버렸다며 앞으로는 마음 편히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정작 자신은 돈 번다고 아무 호강도 못 누려 봐놓고는 뭐가 급하다고 혼자 그리 가버린 건지 그저 떠난 남편이 야속하고 미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2년 뒤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저희 가족에게 또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딸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몹쓸병에 걸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젊은 환자들은 치료 성과가 비교적 나이 든 사람보다 좋다고 말했고 더구나 가족 중에 유전자가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라며 저희에게 희망을 걸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였고 동생을 위해서라면 골수이식쯤은 몇십 번이라도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죠.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에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뿐인 동생을 끔찍이 생각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은 저를 닮았지만 성품은 자기 아버지를 빼닮았던 아들은 아들 같지 않게 다정다감했고 또 나서야 할 때는 책임감 있게 나설 줄도 아는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몇 차례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을 받았고 저희 세 가족은 이 시련을 조금만 참고 견뎌내면 우리 가족에게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처럼 3년, 5년도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딸은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한창 꽃 피울 나이 25살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 목숨이란 게 이토록 허망한 것이더라고요. 자식 잃은 부모의 속 썩는 냄새는 심리 밖에서도 난다는 말 아시나요? 남편 잃은 부인은 과부라 부르고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 부르는데 자식 잃은 부모는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없어 부를 말도 없다고 하니 제 비통함과 애통함을 과연 그 누가 가늠할 수 있었을까요? 속이 다 문드러져서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져서 그렇게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산송장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1년이 흐른 후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냔 생각에 세상을 등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아름 움켜쥐고 입에 털어 넣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무시하고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울려대는 통에 핸드폰을 보니 아들이더라고요. 그 당시 30살이었던 아들은 의사 레지던트 시험을 합격하고 군의관으로 군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말을 해줬는데 사실 그때 엄마를 혼자 두고 군대를 가려니 걱정이 돼서 발이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하루 한 번 제게 전화를 했었는데 때마침 그 시간이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저까지 세상을 등져버린다면 아들이 부모 형제도 없이 고아로 외롭게 살아야 할 텐데 이 못난 애미는 저 슬퍼 죽겠다고 멀쩡한 자식을 고아로 만들려고 했으니
이런 몹쓸 정신 나간 것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수면제를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아들 결혼식 할 때 부모님 자리에 앉아 부모돌이는 하고 죽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고 간 돈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매일 죽을 고비 넘겨가며 고생해서 번 돈을 차마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내 한 몸은 내가 벌어 살자고 마음먹은 후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20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 지하철 청소, 건물 청소, 아파트 청소 등 안 해본 청소가 없었던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라며 청소용역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였는데 제가 청소일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아들이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냐고 물어봤지만 당장에는 그 대학병원밖에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병원에서 마주치더라도 서로 모른 척 하자고 했어요. 아들이 안 그래도 된다고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가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아들에게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포기하고 제 뜻에 따르기로 했죠.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딸처럼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들이 일찍 결혼했으면 그만한 손주가 있었을 거예요. 그 끔찍한 병과 맞서 싸우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 되었던지 제 딸이 생각나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치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일로 번 돈과 딸이 남기고 간 암진단금을 더해 어려운 가정에 있는 백혈병 아이들에게 써달라며 병원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매년 조금씩 병원에 기부를 하였고 아들도 제 기부 활동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면서부터 제 평화로운 삶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좋은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지만 청소부라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환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사람과 만났던 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어느 날 저는 척추를 다쳐서 장기 입원 중인 제 또래의 여자 환자가 있는 1인실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 전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병실이 아주 난리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어서 병실 출입이 자유롭던 때였어요. 단체로 누가 왔다 가기라도 했는지 탁자 위며 병실 바닥이며 음료수병에 과자 봉지, 쓰레기통에는 과일 껍질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허리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니 치우는 게 힘들어 병실이 어지러울 수 있겠다며 그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청소할 것이 많아 청소 시간이 꽤나 지체되었고 결국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올 때까지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줌마, 왜 이렇게 한참 걸려요? 어떻게 허리 다친 나보다 더 굼뜰 수가 있어? 빨리빨리 치우고 나가줘야 나도 쉬지. 아, 그리고 다 하면 침대 시트도 좀 갈아줘요. 환자분, 죄송하지만 침대 시트는 보호자분이 갈아주셔야 해요. 혹시 보호자분이 지금 안 계시면 제가 대신 간호사한테 갈아줄 수 있는지 물어봐 드릴까요? 뭐라고요? 아니 기가 막혀서 아줌마 나 1인실 쓰는 환자인 거 보면 몰라요? 무슨 병원이 환자 대우가 있다위야? 아줌마 여기 병원 직원 아니에요? 환자가 시키면 내 하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듣고 있는데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갑질이구나 했습니다. 실제로 당해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무례하고 몰상식한 여자가 다 있나 했지만 상황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냥 알겠다 하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줌마, 그 냉장고에 유통기한 조금 지난 빵이랑 두유가 몇 개 있는데 계속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라 괜찮거든. 그거 가져가서 청소 아줌마들이랑 나눠 먹어요. 사양하지 말고. 이거 아무 데서나 안 파는 거라 아줌마가 살면서 한 번도 못 먹어봤을걸? 아흥, 아줌마 내 덕에 이런 것도 먹어보고 진짜 좋겠다. 그리고 청소 일하는데 이렇게 간식값이라도 아껴야지, 안 그래요? 그 여자는 제게 반말을 해가며 엄청난 호의를 베푼다는 듯이 웃으며 말을 했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 환자는 저를 아랫사람처럼 대했고 분풀이 대상이라도 되는 양 저를 볼 때마다 꼬투리를 잡고 스트레스를 풀기 바빴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많아서 그런지 퇴원도 안 하고 재입원을 반복하며 계속 지내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며 넘어갔지만 무시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즐겁게 하던 청소일도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환자만 떠올려도 출근하기가 고통스러워지면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며 조금 더 버텨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그 고비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간호사들과 사이가 좋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볼 때면 간호대를 다녔던 딸이 생각나 종종 간식을 사다 주곤 했어요. 간호사들도 그런 제가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저를 이모라 부르며 살갑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잠깐 쉬는 시간에 간식을 전해주고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희 차성준 선생님이랑 진짜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혹시 진짜로 차성준 선생님 어머님 아니세요? 어머, 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차 선생님이랑 눈, 코, 입이 진짜 똑같아요. 아휴, 그런 훌륭하고 멋진 선생님이 제 아들이라뇨?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래? 간호사들 눈이 단체로 삔 거야? 그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환자가 폴대를 밀면서 제 쪽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우리 차 선생이랑 이 청소 아줌마랑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 우리 차 선생이 얼마나 귀티가 잘잘 흐르는데. 나랑 닮았다고 하면 모를까? 이 아줌마가 가당키나 해? 그리고 다들 알려나 모르겠는데 차 선생, 내 예비 사위야. 그렇담 무슨 말이겠어? 내가 장모 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 간호사들, 앞으로 나랑 자주 볼 거니까 내 얼굴 잘 기억해 두라고. 알겠어요?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상이 아무리 좁아도 그렇지 이 못돼 먹은 여자가 아들 여자친구 엄마라니.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간호사들한테 자기가 장모 될 사람이니 어쩌니 하며 자랑을 하는데 그 잘난 차 선생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속에서 천불이나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한테 전화해 여자친구랑 그만 만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고 이런 못된 인성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은 안 봐도 뻔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자기 엄마와 다르게 심성이 정말 바르고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도 아들과 같은 병원 의사였지만 병원 일이 바빠서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고 통화는 몇 번 했었습니다. 어떤 아가씨인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이름이라도 물어볼까 싶었지만 찾아가 아는 체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한 번 찾아뵌다는 게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조만간 꼭 인사드리러 갈 테니까 그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얼마나 싹싹하고 다정하게 구는지 참한 아가씨란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비록 장모 될 사람은 막대 먹었지만 며느리 될 아가씨는 인성이 바른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 여자랑 제가 만날 일도 거의 없을 테고 무엇보다 자식들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거로 충분하기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몇 달 후 아들의 여자친구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로만 듣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직접 볼 생각에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어요. 아들이 여자친구가 전복장을 좋아한다고 알려줘서 전복도 제일 실하고 좋은 거로 사다가 전복장도 만들었습니다. 반가워요.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았죠? 배 많이 고플 텐데 우선 밥부터 먹고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어서 앉아요. 실제로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목소리만큼 참하고 이쁘더라고요. 저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화하면서 서로 많이 가까워졌다 생각했기에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들의 여자친구는 통화할 때와는 전혀 딴판으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만들어 본다고 만들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엄마 음식이랑 달라서 입에 좀 안 맞죠? 하고 물었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하더라고요. 예의로라도 괜찮다고 하거나 아니면 속이 안 좋아 그렇다고 둘러댈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거리낌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한다던 전복장은 손도 대지 않았고 아예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집안을 훑어보기 바빴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통화할 때는 그렇게 잘 웃더니 이야기하는 내내 한 번을 웃질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 입을 꾹 다문 채로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단답으로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여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여기 사시는 분들 전부 월세 내고 사시는 거죠? 한 달에 얼마예요? 아, 여기 한 달에 50이에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도 내가 벌어서 살고 있고 성준이 결혼하고도 절대 아들한테 의지하고 안 살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일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차마 제 입으로 여기 건물이 4명이라는 말은 부끄러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의지하고 살지 않을 거라 말을 해놓았으니 그것만으로 잘 말한 거라 생각했죠. 제 말이 끝난 후 또 적막한 분위기가 되었고 아들의 여자친구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차도 안 마시고 가버렸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떠난 후 혹시 내가 무심코 한 행동으로 기분이 상해서 가버렸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아들이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들과 둘이서 잘 해결한 건지 몇 주 뒤로 상견례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어 저와 아들은 호텔에 미리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엄마와는 서로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좋은 날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준이 엄마입니다. 저번에 병원에서 몇 번 뵀었죠.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그 여자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저를 노려보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 아줌마가 우리 상견례 자리에 왜 있는 거야? 엄마, 저 아줌마라니? 성준 씨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이랑 벌써 아는 사이야? 저 아줌마 너희 병원 청소 아줌마잖아. 넌 저 아줌마랑 병원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병원 청소 아줌마라고? 전에 내가 인사하러 갔을 때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는데. 성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말도 안 해주고 감쪽같이 날 속인 거야?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이 여자와 있었던 일들을 말하지 않았기에
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님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내 저희 어머니라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그 여자는 그제서야 고개만 까딱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간을 잔뜩 찌푸린 얼굴로 대뜸 저희 아들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자네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건가? 나한테 우리 수정이랑 결혼해서 살 집 30평대로 자가로 마련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둘 다 의사니까 살아가면서 돈 걱정은 안 하겠지만서도 결혼하기도 전에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 수정이한테 들어보니 지금 자네 어머니 살고 있는 집도 겨우 20평 될까 말까 하다던데 심지어 월세 내고 사신다며? 딱 까놓고 자네 어머님이 자네 혼자 키우면서 공부시키고 지금은 병원 청소하면서 한 달 근근히 먹고 살기도 바빴을 텐데 어떻게 집 사줄 돈이 있냐 말이야, 내 말은. 잔뜩 날이 선 그 여자의 태도에 저희 아들 또한 화가 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초면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 청소일 하시는 거랑 제가 신혼집 마련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저희 둘이서 하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청소일 하시면서 월세 내고 사시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 왜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전에 입원했을 때 내 친구들이 병원 와서 자네 어머니 다 봤는데? 그럼 이제 와서 내 친구들한테 그때 봤던 청소 아줌마가 내 사돈이라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를 하냔 말이야. 아휴, 진짜 내가 친구들한테 사위가 서울에 자가 있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쪽팔려 정말. 그러면서 그 여자는 이 사단의 장본인이 저라는 듯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사람 면전에다 대고 어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살면서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한 기분은 생전 처음 당해봤습니다. 저는 아들을 생각해 참아보려 했지만 더는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도 놀래서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를 몰아세우며 물었어요. 엄마, 수정이 어머님이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셔서 아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저는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목이 잠긴 채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너 일도 바쁜데 괜히 나한테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지. 그 여자가 네 여자친구 엄마란 거 알고 난 뒤에는 나도 욱해서 내가 당했던 일들 너한테 말하면서 여자친구랑 당장 헤어지라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며느리 될 아가씨가 나한테 싹싹하게 잘하길래 부모와 다르게 사람이 괜찮다 싶어 말을 말았던 거지. 내가 병원 청소 일만 안 했어도 이런 상황은 안 만들었을 텐데.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성준아. 그러길래 이제 좀 집에서 편하게 쉬시라니까 왜 저런 사람들한테 안 들어도 될 욕을 듣냐고요. 화가 난 아들은 주먹으로 벽을 쾅쾅 치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다시 저를 데리고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른 앉혀놓고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자네 집안이 이런데 이런 집이랑 절대 결혼 못 시키지. 사실 이 말 하려고 나온 거야.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그건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헌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의사까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청소일 하신다고 저희 집을 무슨 거지로 보셨나 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월세 받으며 편히 사시라고 다가구 빌라도 한 채 마련해주고 가셨고 살아계실 때 저한테 재산도 증여해 주셔서 그 돈으로 신혼집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서울의 30평대 자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늙어서 하나 남은 아들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고 고집 부리시면서 청소일 하신 거예요. 그러는 어머님께선
노후 준비는 하셨나요? 지금도 딸한테 온갖 빌미로 용돈 받아 쓰시면서 만약 저희 결혼했으면 사위한테 빨대 꽂을 생각이셨죠? 청소일 하시면서 그 돈으로 기부까지 하신 분한테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도 모르면서 병원 청소부라고 사람 것만 보고 조선시대 노비 부리듯 대하신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수정이 너도 똑같아. 전화할 때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더니 우리 집에 인사 와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이유가 어머니 사는 집이 작아서 그랬던 거구나. 나한테 줄 재산이 없으실 줄 알고? 그럼 상견례를 하지 말았어야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야?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제서야 다급하게 변명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성준 씨, 그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그날 저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지금 사과드릴게요. 제 행동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통화할 때 저랑 대화도 잘 통했었고 제가 얼마나 살갑게 대해드렸는지. 앞으로는 제가 잘할 거고 오늘 같은 일도 없을 거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자기 딸이 저한테 사과를 하는 동안에도 그 여자는 자존심이 용납 못한다는 듯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아들이 부모도 저버리고 자기 딸을 선택할 거라 생각해서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그 여자의 태도에 어이없어하며 이런 집안이랑은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제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사색이 되어 아들에게 뛰어가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구해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마 평생 호구 잡혀 살거나 아니면 얼마 못 가 이혼남 됐을 텐데. 어휴, 상상도 하기 싫다. 오늘 더러운 꼴 봤지만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엄마. 세상이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의대 다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라 그동안 쌓인 정도 깊었을 텐데 아들은 겉으로 내색을 안 했지만 헤어지며 자기도 많이 상처받고 슬펐을 겁니다. 다른 집 아들들처럼 저를 탓하려면 탓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엄마 편이 되어준 아들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착한 아들의 사연보다는 며느리에게 눈이 멀어 부모에게 못할 짓 하고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아들 사연들이 많아 들으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나도 그 사연들의 어머니들처럼 나중에 우리 아들도 결혼할 때 나한테 똑같이 그러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들은 그런 아들과는 달랐네요. 저희 아들은 얼마 전에 손자 돌잔치도 하고 지금 며느리랑 손자와 셋이서 정말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으로 남편과 제가 아들을 정말 잘 키웠다 생각하게 되었고 이렇게 부끄럽지만 여러분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수님 어머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딸이 시집가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딸 가진 부모님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딸이 귀한 만큼 동시에 남의 아들도 귀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남의 자식은 무시한다면 그 대가는 모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생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